이번 순서는 숫자와 통계 또 데이터로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오늘은 하우사회문제연구소 배철순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준비된 화면 있다는데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약 700년 후인 2750년에 네모는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네. 2750년에 뭐가 사라질까요? 너무 어렵나요? 글쎄요. 2750년에 이 비슷한 통계를 본 것 같은데 혹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아셨죠? 정확하십니다. 그래도 예. 제가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이 예.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한국인 멸종 시한도 앞당겨질 공산이 큽니다. 예.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가요. 한국인이 700여 년 뒤에 멸종 위기를 맞는다는 수학적 예측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보고서에 담긴 한국인 멸종 시나리오는요. 합계 출산율 1.19명을 유지할 경우에 부산은 2413년, 서울은 2505년 마지막 아기 탄생을 끝으로 275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인 멸종 시한도 당겨지겠죠. 2750년 멸종의 전제였던 합계 출산율 1.19명보다 11.8%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한 이유,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뭐 주변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 실제로 비혼 선택하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에 굉장히 많죠. 예. 혹시 조홀인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일단 들어보긴 했습니다. 예,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네. 이게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우리는 초반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 5점 몇 정도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상당히 낮죠. 예. 5.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서울 시민의 혼인 건수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시민 혼인 건수는 53,776건으로 2016년보다 6.73%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조혼인율도 5.9건에서 5.5건으로 0.3건 떨어졌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인데요. 인구 대비 따져보면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조혼인율이 혼인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데요. 통계가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예. 그때는 인구가 적으니까 혼인 건수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 1000명당 몇 건 정도 혼인이 발생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예. 이 수치가 5.5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명당 한 5명. 5명 정도만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명도 안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거죠. 5쌍 예. 정도가 결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사실상 결혼을 하는 사람이 나중엔 더 희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다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결혼하는 연령 그렇죠. 이건 너무너무 예. 높아졌잖아요. 이제는 30이 노총각 노처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이요. 1990년 여성이 24.8세, 예. 남성이 27.8세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에 둘 다 모두 30세를 넘어서요. 예. 여성이 30.2세, 아하. 남성이 32.9세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30년 사이에 초혼 연령이 한 5세가량 더 높아진 건데요. 예. 전국 평균을 넘어서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가장 높은 것이 서울, 제주. 33.4세. 그러니까 33.4세라고 하면은 34살 정도 돼야 그렇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여자의 평균 초혼 연령도 서울이 31.2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혼인 건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애 낳는 것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아예 애를 안 낳고 그냥 딩크족이 되는 경우도 많아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혼인 건수가 떨어지고 초혼 연령이 높아집니까? 너무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사회 경제적으로 결혼하기 힘들어서 네. 키우기 힘들어서라는 맞습니다. 이유가 자명할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5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5%, 체감 실업률은 23%. 사실 역대 최악의 지표라고 하는데요. 네.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 5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입니다. 또 취업에 성공해도 뛰는 집값, 자녀 양육비, 교육비, 일가정 양립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결혼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러다 보니까 비혼을 언급하거나 비혼을 검색하거나
뭐 이런 그 데이터량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SK텔레콤의 빅데이터 서비스 스마트 인사이트가요. 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 블로그, 카페, 뭐 커뮤니티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긁어 모아봤는데요. 네. 비혼 관련 글 12만 67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비혼 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혼을 언급한 온라인 버즈량 자체가 매년 급증했는데요. 2017년 상반기 버즈량이 2015년 상반기 대비해서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심상정 대표가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때 당시에 네. 심상당 정의당 의원님이죠. 네. 지난 19대 대선에서 출마하셔가지고 네. 비혼 커플, 미혼모를 법적 보호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었죠. 아니 그 공약이 이렇게 많은 그런 그야말로 큰 버즈량을 관심을 얻은 겁니다. 그 버즈량을 얻은 걸 보면은 그야말로 뭐 속 시원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이다 발언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 공약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는 이제 출산 여성이라든지 비출산 여성에 대한 복지 정책에 대한 언급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맞아요.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고 그렇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의지로 결혼을 안 한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 요 통계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유 그렇습니다. 38.63. 예. 그 외에도 육아 가사에 대한 부담, 뭐 커리어, 경제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저출산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출산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예. 통계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4만 8,500명 줄어든 것으로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보여주는 합계 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해서요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해주는 조출생률도 7.0명으로 전년보다 0.9명 감소했습니다. 서울을 보시면요 합계 출산율이 0.8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5세에서 49세 여성이 평균적으로 단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평균적으로 서울 인구를 유지하는 기준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고요. 가파른 양상의 인구 절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2018년 올해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 없는 출산율 0명대 국가로 기록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고도요. 얼마든지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게 됐잖아요. 정책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 통계 기준으로 볼 때 OECD 국가 평균 비혼 출산 비율이 40.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입니다. 맞습니다. 프랑스가 56.7%, 노르웨이가 55.2%, 덴마크가 52.5%, 비혼 출산이 전체 출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아니 이 그래프를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선진국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독일 같은 데 보세요. 비혼으로 낸 그 아이를 낳는 비율이 50%가 다 넘어요 지금. 40대 1이죠. 40대 1.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으면은 거의 키울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면 사회적 안정망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애 낳기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낮은 혼인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할 건 분명하죠. 좋은 일자리가 있고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쉽게 잘 키울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아이를 안 낳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정부에서 지난 5일 첫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출산율 목표치 같은 건 이제 제시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대신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새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데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서 163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인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 설계사 같은 분들,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또 이런 분들이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이런 분들께도 매달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들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깥쪽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부족하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결혼에 준하는 그런 커플들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는 무조건 우리 사회가 키우겠다 이런 인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 말씀이십니다. 듭니다. 예. 지금까지 하우사회문제연구소 배철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